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청소년들과 서대문구 청소년들의 환경이 가족들 모두를 이제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요. 그곳에서 네.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 상담사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을 또 잘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을 시작한 지 25회로 22년 차입니다. 저는 곳은 상담 네. 복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상담과 복지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담하고 복지면 총괄적으로 모든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케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곳이 딱 먼저 생각하시기에도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정신 건강과 마음의 어떤 것들, 그래서 흔히 청소년들이 찾게 되는 게 진로 고민, 그다음에 친구 문제, 뭐 가정 문제 등등,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오게 되고요. 그러면 상담을 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복지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복지 차원의 재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어떤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면 기관 연계를 통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폭넓게 모든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상담복지센터고요. 상담복지의 영역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아니라 아예 전체를 총괄적인 부분으로 일컫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저희가 항상 어려운 건, 상담사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총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상담사들이 한 100명은 죽이고 나서 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는데, 이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상담사들의 역할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일 네.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운 건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그 자체예요, 매번.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제일 이 상담을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나의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20년을 넘게 상담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힘이 되는 건, 역시 후배가 됐건 선배가 됐건 동료가 됐건 간에 같은 상담사들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요. 같이 제안도 해주시고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같은 상담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사실은, 최근이 아니라 그 친구하고 제가 만난 거는 벌써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어, 그 친구가 6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고, ADHD, 흔히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네. 학교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 부모 가족이면서 6학년 때 모든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출과 절도가 이미 5, 6학년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관리도 안 되고 하면서 약을 복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계속 가출하고, 이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죠. 그런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은 상담을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오고 싶을 때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때예요.
연락이 음, 오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락 없으면 마음이 얘가 아직 괜찮을 땐가 보다라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항상 저한테 이제 다른 본인이 직접 연락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그럼 이 친구가 그 사람들한테 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 센터장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라고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맘때였었는데요. 그 친구가 중3 때였었어요. 근데 이맘때 그 어떤 분한테 어떤 청소년, 땡땡땡 청소년을 아시냐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물탱크에서 며칠 동안 기거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아는 부모님 연락처를 가르쳐 줬더니 부모님 연락처 안 가르쳐 주고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친구를 물탱크에서 구조를 하고 지역사회 이제 복지관과 경찰서 이제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긴급 구조를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 가출 문제와 절도 문제, 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도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지치시고 저를 보고서 센터장님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수시로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얘기가 그래도 언젠가는 친구가 나를 도와준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으면 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그렇게 대답을 하고 6년을 그 친구하고 그런 관계로 계속 연결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8년이 된 지금은 성인이 돼서 술직으로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월급 받았다고 연락 오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 오고요. 이러고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젠 성인이에요. 네, 이 친구가 제일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크게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크게 청소년 분야가 이제 활동 분야라고 하고 상담 분야라고 두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련관이나 문화일집 이런 활동 영역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같이 상담복지센터나 뭐 쉼터나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 상담사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들은 신체의 병을 고친다면 상담사들은 마음의 병을 고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외에도 그 자격증은 이 시작에 불과하고 그 외에 석 박사들까지 다 교육을 받으시고 다른 상담에 관한 기법들 교육을 쉬지 않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교육을 받고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코로나 이후 전후로의 변화를 이제 업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질문을 사실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업무의 변화는 사실상 없어요. 온라인이 뭐 플러스 더 강화가 돼서 오프라인이 안 될 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서 또 가중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어차피 하던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은둔 청소년들이 조금 많아졌거나 이런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담의 방향성이나 폭이 질이 조금 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은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아, 안 봤어요. 네. 최근에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열광하고 있어서 한국이 어, 왜 인사이드 아웃 2에 열광하는가를 취재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그 대표 캐릭터인 불안이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불안이가 아,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한국인들 특히 불안과 그 우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나오는 불안이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비추어 봤을 때도 꼭 코로나 이후여서가 아니라 현 시대가 우리 네.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을 조금 더
강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이 더 깜깜하다고 느끼고 방향성을 더 잃어가기도 하고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을 경험하는 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학교 네, 폭력은 요즘 제일 많이 이슈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불안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역시 사실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들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줄 일이고 저희는 아이들 자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도 벌써 내 떼땡인 방송에서 네, 유명한 학교 폭력 복수극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학교 폭력 시리즈물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서. 그럴 때 저도 음, 이제 그 기회 삼아서 우리 상담사들한테 그 질문을 방금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던져요. 우리 찾아오는 청소년이 내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게 나을까요? 죽도록 패고 오는 게 나을까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까요? 피해자가 될까요? 이 질문이잖아요. 이런 네.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참 이렇게 순간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청소년들이 옵니다, 진짜로. 그랬을 때 저는 그 친구들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가 맞기 전에, 네가 때리기 전에 누군가한테라도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한테 다행이고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게 나라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가 됐건 똑같은 청소년이거든요. 저희에게는. 그랬을 때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쉴 곳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청소년들의 제가 20년이 넘게 상담을 하면서도 여전히 청소년들의 고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청소년 때랑 같이. 똑같나요? 네. 그런데 결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마 선생님들도 불과 몇 년 전에 청소년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네. 생각하시면 친구 문제일 거고요. 가족 음, 문제일 거고요. 진로 문제인 것 오,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옛날 라떼 얘기가 아니라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지내셨죠? 70명이 지낼 때 친구 문제를 고민하던 것과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안 될 때 친구 문제를 고민하는 건 정말 결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야, 그 친구 아니면 친구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친구 아니면 친구 없습니다. 예전에 70명일 때는 그 친구 아니어도 친구가 많았지만 한 반에 20명 끽해야 여자 남자 갈라지면 10명밖에 안 되는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의 심도 있게 깊이가 더 달라지고 그리고 대중 매체도 훨씬 더 활성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많이 열악해지고 심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더 고민의 깊이가 깊어진 것뿐이지 종류가 다양해지진 않은 거고. 막연하게 평생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러고 아, 나서 제가 상담 일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이 그냥 체질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일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청소년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더 젊었을 때 초기 상담할 때는 부모님들이 저하고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이들 마음만 알아주시고 부모님들 마음 몰라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보다 그냥 제가 제 성향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커리어와 직업에 딱 맞는 케이스라고. 네.
드리고 싶은 조언은 무엇보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하고 저희가 비교했던 것처럼 그만큼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음, 누군가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기로 왔는데 상처 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헛다리 짚으면 안 되잖아요. 오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상담사 교육을 하면서도 항상 후배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서 병을 소리를 들을 때 숨소리를 맥박의 소리를 듣고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 사람은 상담사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시끌벅적하면 우리 내담자들의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즉 쉽게 말하면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조금 더 완화되고 클리어한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소리와 저 마음의 소리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서대문고 센터에서도 매번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상담사로서 가장 큰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